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보험법도 이제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좀 분량도 많고요.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 먼저 자, 1절 총칙에 고용보험의 의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고용보험의 개념. 자, 보시면 자,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 실업보험 사업 외에 자, 원래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둬서 일을 찾지 못해서 주는 그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어떤 실업보험 사업 외에 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력 개발이나 직업력 개발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으로는요, 첫 번째 실업의 예방, 두 번째 고용의 촉진, 자, 세 번째 근로자의 직업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보시면 우리 고용보험의 개념과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용보험이라는 건 실업 예방과 그 실업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실업 예방 사업은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용안정 사업이라는 건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좀 불측의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유지한다든지 뭐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 새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창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우리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이 이제 실업 예방 사업인데, 이렇게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실제로 실업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그걸 구제하는 사업이 바로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단어, 실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실업. 자, 실업이라는 건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고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걸 실업이라 그래요. 내가 그냥 공부 좀 해보려고 실례해요. 이런 건 본인이 근로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어요. 예, 근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적인 걸 우리가 실업이라고 그래요. 실업. 자, 그런데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업이 발생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자, 이걸 이제 실업급여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외에 뭐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나 뭐 우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크게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실업급여 사업은 또 둘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져요. 구직급여는 우리가 얘기하는 너 실업급여 받았어? 이렇게 뭐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해야지 라고 할 때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구직급여. 일을 찾을 때 주는 거. 지금 내가 근로의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이유, 회사를 그만둔 사유와 능력도 봐야 되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직 노력이라는 걸 해서 받는 게 구직급여인데, 우리가 계속 설명해드리면 나오겠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근로자가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프로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세금 이런 걸 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겠냐. 이건 좀 안 맞다. 왜 실업급여를 주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주긴 하는데 너가 빨리 취업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걸 우리 고용보험법은 만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가 일자리 찾는 동안 보전은 해줄 건데 네가 빨리 일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만든 게 취업촉진 수당.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실업급여 사업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라는 이 명제를 찾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게 실업급여 사업이에요. 자, 취업촉진 수당은 또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자,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조직, 광주. 조는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당을 줄 테니 빨리 취업하라는 거예요. 직업력개발수당은 너가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교통비, 식대나 이런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지원을 받고 빨리 취업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광은 광역 구직 활동비입니다. 너가 사는 곳이 뭐 서울인데 지금 대전 쪽에는 너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 거기서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하면 그런 활동을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가서 취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활동비, 교통비, 식대, 뭐 1박 2일이에요. 그럼 숙박비도 지원해 줄 테니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합격이 됐어요. 이사를 가야 돼. 그 이사비도 줄게. 이주비. 1년의 노력들이 뭐냐? 죄송합니다. 빨리 취업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직급여 받는 게 빨리 취업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취업촉진수당. 그래서 다음 중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광주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니까요. 이 고용보험법이 이렇게 실업 예방과 구제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얘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용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 시험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교재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과목별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나 우리 노동관계법규는 1차 시험만 있지 2차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얘는 아예 교재에도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실업 구제 사업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교재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학습을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이렇게 구조가 나누어진다라는 거 보시고 특히나 우리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 교재로 오셔서 자 양가로 3번의 용어의 정의부터 하나씩 보실게요. 자 첫 번째 피보험자 보험이잖아요.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 보험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건 첫 번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등하는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해당이 돼요. 자, 나번에 자, 좀 중요한 건 자영업자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해서 승인을 받으면 자영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일반 근로자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보험자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이걸 이직이라고 합니다. 자, 실업 나왔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걸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에 실업의 인정. 자,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수급자격과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그러니까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나 구직활동했어. 이걸로 안 되고 이걸 직업안정기관의 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 보수. 자, 임금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균임금, 통상임금 배우셨는데 보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다른 세법상에 사용하는 과세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보수는 세법의 문제예요.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직이에요. 그러면 뭐 하루하루 근무하시는 분 같지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와 다른 개념을 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번에 고용보험법의 적용. 자, 적용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은 적용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회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 사업이냐 아니냐를 보고 가로 1번의 적용 대상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회사, 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 우리가 보험 관계가 성립했다,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오픈을 하면 성립하고 폐업을 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 근로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는 이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취득 시기, 상실 시기를 이제 시험에 내요. 그래서 회사를 기준으로는 성립, 소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는 취득, 상실. 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교재로 다시 오시면 적용 재해사업이 뭐냐? 자, 농림어업 수요법 중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농업, 임업, 어업은 어때요? 농업, 임업, 어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소가 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업종이 있어요. 특히 어업 같은 경우에 배 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디 회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법인이면 등기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주소도 있고, 예, 우리가 뭐 막말로 고지서를 보내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개인이 한다. 개인이 그냥 직원 몇 명 써가지고, 어이, 김씨, 뭐 이씨, 우리 배 타고 나갈까? 이렇게 하는데 고용보험 고지서 어디다 날릴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인원에 상관없이 다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데 농림어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표자 빼고 5명 넘어가야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법인은 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농림어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법인이 아니면 4명. 일반 사업장은 직원 1명만 있으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적용대에 또 볼게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 한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 아예 안 합니다.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 이하의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3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평 정도 건물을 건축하는 거 한 달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또는 뭐 200제곱 이하의 대수선, 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이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건 단기 공사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천만 원 미만, 돈으로는 미만이고요. 면적은 이하예요. 혹시 말장난한 문제가 나오면 100제곱 이하, 200제곱 이하거든요. 2천만 원 미만. 그래서 미만인지 이하인지 요것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양가로 이번에 적용 대상 보시면, 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또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이렇게 2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나오는데, 2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써놓으세요. 고용안정사업도 적용 안 되고요.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적용이 안 돼요. 실업급여도 적용이 안 돼요. 2번에서 6번은. 자, 이렇게 써두세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싹 다 안 돼요. 1번은 실업급여만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고용안정도 되고 직업능력개발사업도 돼요. 누구? 65세 이후에 고용되신 분. 실업급여만 안 줍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1번은 실업급여만 안 주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따로 표시를 해놨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65세 이상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은퇴를 할, 정년이 대부분 60세니까 은퇴를 할 나이지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 그분한테는 실업급여까지 적용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60세부터 1년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회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역사, 청소, 경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는데 위에 껍데기 뚜껑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다 65세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입찰 다시 받아갖고 다시 가입했더니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63세에 고용돼서 67세가 되면 실업급여 줍니다. 62세, 5세 이후에 고용된 게 아니라 63세에 됐잖아요, 이미. 근데 이분들은 계속 60세부터 근무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고용보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서를 주었죠. 뭐냐.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고용보험 싹 다 적용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서 조항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그래서 한 달로 치면 우리가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8일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60시간이고 공무원들은 다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고, 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별종우체국 직원, 사립학교 규정연금 적용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보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 우리가 실업급여만 안 주고 나머지는 적용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3번에 이제 피보험자의 관리.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 보시면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에 신고하면 원칙이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취득 상실 신고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유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원칙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좀 우리가 교재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조금 용어가 다른 게 뭐냐면, 자, 성립 소멸 신고는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정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재에도 제 수정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근데 취득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립 소멸 신고는 14일 이내가 맞는데 여기 지금 취득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믹스되다 보니까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자, 취득 상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일은 성립 소멸 신고는 14일 이내인데 여기서 교재에는 14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가 있어요. 그 취득 시기, 상실 시기를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자, 요걸 보시면, 자, 보세요. 취득 시기는 고용된 날, 해당된 날, 다 그날이에요, 그날. 첫 번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그쵸?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 되는 회사인데 내가 입사를 해요. 그러면 그날 입사한 날 취득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두 가지 사례를 잠깐 볼 건데 좀 어렵긴 하지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취득에 있어서, 자, 첫 번째 1번 사례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 우리 회사는 회사 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회사는 지금 고용보험이 되는 회사인데 내가 5월 3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40시간을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자, 이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보셨어요. 한 달에 60시간 미만자. 그럼 이 사람 5월 4일 날 입사했지만 5월 3일 날 고용보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7월 1일부로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에 이제 정규직이 된 거예요. 한 달에, 헷갈리시니까. 자, 한 달에 10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분 언제부터 고용보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5월 3일이에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죠. 뭐라고 썼어요? 적용 제외였는데 원래는 적용 근로자가 되면 그날 취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해당된 날 동그라미 2번.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이랬는데, 자, 성립 소멸은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 농업회사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근로자는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5월 5일 날 입사를 했어요. 2명. 이 회사는 고용보험이 되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는 회사죠. 왜냐? 법인이 아닌데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적용 안 됩니다. 그죠? 자, 근로자 2명 있는데 2명 더 들어와봐야 이 사람 적용 안 돼요. 근데 갑자기 7월 10일 날 2명이 추가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됐어요. 6명이 됐어요. 그럼 예전에 있던 이 A, B, C, D, E, F 이분들, 자, 요 2명 빼고요. A, B나 C, D는 고용보험이 지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언제부터 돼요? 언제부터 돼요? 5월 5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뭐 그 전이에요. 7월 10일 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회사는 농업회사라 4명 이하는 고용보험이 안 되는데 6명이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보험 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우리 회사도 고용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 언제? 그날 되기 시작한 날. 그래서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로 이 사람들 다
피보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 헷갈리시면 중요한 건 뭐냐? 처음 입사한 날로 어떤 거든지 다 어떻게 해요?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이 해당된 그날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게 취득식입니다. 상실 시기로 와보시면 자영업자는 물론 뭐 자영업자가 예, 보험연수법에 따라 신청해서 받은 날이고, 자, 상실 시기는 보면, 자,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어차피 소멸된 날이에요. 사업 보험관계. 그거 빼시고. 자, 상실 시기는, 보세요.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제의 대상자가 된 날. 요 사람이 8월 20날 다시 한 달에 40시간으로 줄었어요. 고용보험 돼요, 안 돼요? 우리 회사는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 있는 회사라 고용보험 다 되는 회사예요.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부터 안 돼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되고 8월 20일 요 날 상실한다는 거죠. 그죠? 그날, 제외된 날. 두 번째 보세요. 보험료징수법 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그랬는데 두 명이 9월 10일 날 이 두 명이 퇴사했어요. EF가 퇴사했어. 여기 이제 고용보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4명밖에 없잖아요. 농업법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A, B, C, D. 뭐 EF는 당연히 퇴사했으니까 끝난 거고 A, B, C, D는 언제 고용보험이 안 돼요? 그쵸? 9월 10일 날 되면 7월 10일 날부터 됐다가 이때 또 안 되는 거죠. 언제? 그 해당된 날. 이때 상실되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의 보험관계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 소멸, 취득상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자, 이직. 회사를 그만둔 거라 그랬죠. 고용관계 중 사망,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직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상실을 하게 되는데 시기는 언제냐?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보시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 뭐냐? 다 그 해당됐을 때지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최초 입사한 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다 해당된 그날인데 뭐만? 이직 사망만 다음 날이에요. 이직 사망만 다음 날. 다 그날, 이직 사망은 다음 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직 사망 다음 날, 나머지는 그날 소급해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양가로 4번의 이직의 확인, 이건 이직 확인서라고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 상실하면 신고할 때 이직 확인서를 써야 돼요. 다만 근로자가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안 하면 굳이 이직 확인서 낼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직 확인서 청구. 자, 이직으로 자, 피보험 자격 상실한 자는 언제든지 이직 확인서 교부를 사업자에게, 그 뭐예요? 나 실업급여 받을 때 써주세요 하면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피보험 자격 확인. 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자,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자, 요거 이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은 우리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두 군데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 다 발생을 해요. 근데 고용보험은 둘 중에 하나에만 발생을 합니다. 왜냐? 고용 통계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회사 양쪽에 겹쳐 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 가입하는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가 월 평균 보수,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요. 근데 월급이 똑같다. 그럼 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 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쪽. 월급도 똑같고 근로시간도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디로 갈 건지 선택하게 해요. 근로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기준 순서도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월급,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근로자 선택, 사업주 선택이나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총칙 내용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용어 정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우리 시험에서 고생하지 않으시니까 잘 챙겨 두시고요. 자, 우리 그 2절의 실업급여 사업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